자, 교과서 51쪽부터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2번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기 위에 보니까 수학적 확률이라고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수학적 확률. 즉, 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PA라고 표현하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무엇분의? 분모는 뭐죠? 그러죠.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분의 뭐예요? 특정한 사건 A가 A의 경우의 수를 해주면 뭐가 돼요? 확률이 나오는데 수학적 확률이 되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표본 공간 S의 경우의 수분의 그 다음에 뭐예요? 특정한 사건 A의 개수, 경우의 수를 해주면 되죠. 지금 볼까요? 지금 주머니에 흰 구슬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검은 구슬이 5개가 있어요. 복주머니가 참 예쁘네요. 초록색 그 주머니가.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4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낸대요. 자, 4개의 구슬을 꺼내는데 흰 구슬 2개, 그리고 검은 구슬은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특정한 사건은 바로 이거죠. 그러면 흰 구슬 2개를 뽑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검은 구슬은 2개가 나오고. 그러면 원래 전체 경우의 수는 구슬이 지금 3개, 5개여서 8개가 있었어요. 그럼 8개에서 몇 개 구슬을 꺼내요? 그렇죠. 4개를 꺼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4개를 꺼내니까 8C4가 되겠죠? 8C4. 모든 경우의 수는. 그리고 흰 구슬은 지금 원래 몇 개 있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흰 구슬이 3개가 있잖아요. 지금 흰 구슬 3개 있어요. 그러면 3개에서 2개를 꺼내고, 그리고 동시이니까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사건이지. 그 다음에 검은 구슬은 몇 개 나와야 돼요?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나와야 되니까 5C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3C는 3C2라고 같으니까 3. 5C는 우리가 그냥 쉽게 알고 있죠. 10이라고. 5 곱하기 4를 일어났으니까. 8C4는 8, 7, 6, 5를 뭐로 나눈 거예요? 4팩토리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에다 4팩토리얼 써줄까요? 그러면 4, 3, 2, 1은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약분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4하고 2가 8하고 약분 되겠죠. 3은 여기 6하고 약분돼서 2가 남았을까요? 그럼 분모는 2, 5, 10. 그럼 2, 5, 10도 약분이 되겠네요. 10이라고. 그럼 7하고 3이 남았네요. 그래서 답은 7분의 3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수학적 확률이겠네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뭐 굳이 조합을 기억이 안 나면 NCR의 공식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죠. 자, 이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찬이라는 학생은 10마리의 말을 달리게 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관람했어요. 지금 10마리의 말이 달리고 있대요. 지금 10마리의 말이. 각 말과 기수의 실력은 모두 같아요. 유찬이가 다음과 같이 마칠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 첫 번째 가로 1번 봐봐요. 1, 2와 2위를 할 두 마리의 말을 순위와 관계없이 마칠 확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1위와 2위를 할 두 마리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순위하고는 관계없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번은 가로 1번 이쪽에다 분류를 같이 해봐요. 지금 2개를 뽑는 건데 1위여도 되고 또는 2위여도 돼요. 또 1위여도 되고 2위여도 돼요. 그래서 이 두 마리의 말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마리의 말을 10마리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마리 중에서 2마리를 뽑는데 1위 또는 2위를 뽑는 거니까 1위 또는 2위가 뭐예요? 2개죠, 2개.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그 다음에 2위가 첫 번째 뭐 1위 또는 2위를 뽑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 1위 또는 2위 중에서 하나를 또 뽑겠죠. 그럼 2 곱하기 1이에요. 2 곱하기 1이에요. 그런데 먼저 1위를 뽑고 그 다음에 2위를 뽑는 거나 2위를 뽑고 1위를 뽑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로 해요?
나눠줘야겠죠. 뭐예요? 2팩토리얼로 나눠주겠죠. 그러면 얘는 좀 지울게요. 10c 2분의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눈 값을 모든 경우의 수죠. 그러면 얼마예요? 5, 9, 45분의 1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좀 나중에 배우겠지만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면 뭐 처음에는 1위 또는 2위의 말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1위 또는 2위니까 두 말이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9개의 말 중에서 나머지 뭐 1위 또는 2위 이제 하나 뽑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뽑겠죠.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것도 45분의 1이 나오겠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좀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1위와 2위를 할 두 마리의 말을 순위까지 맞출 확률이에요. 지금 두 마리의 말은 맞는데 순위까지 맞춰야 돼요. 지금 순위까지 맞춰야 돼요. 이건 자, 51쪽. 자, 2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3번에 2번. 1위와 2위를 할 두 마리의 말을 순위까지 맞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마리의 말을 맞추는데, 순위까지 맞추는 거예요. 순위가 뭐예요? 순서죠. 그럼 1위를 맞추고 2위를 맞추는 거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위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2위를 하는 말이 있어. 지금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1위, 2위 순서하고는 상관없이 두 마리의 말을 맞추는 거잖아. 그러면 1 또는 2위, 1 또는 2위. 그럼 결국 얘는 대이온, 대이온을 뽑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거 두 번째 거는 뭘까요? 그렇죠. 뭐 반장 뽑고 부반장 뽑고 이런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총 10마리 말이 있었으니까 첫 번째 1위 말이 될 수 있는 건 10개 중에 한 가지죠. 1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그 다음 나머지 9마리 중에 한 마리가 또 2위겠죠. 분의 1이에요. 결국 얘는 지금 순서가 있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거야. 10p 2분의 1이죠. 10p 2분의 1은 이렇게 돼서 90분의 1이 나올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다시 한번 1번을 한번 써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1번은 10c 2분의 1이어서 10 곱하기 9를 2로 나눈 거, 2팩으로 나눈 거 분의 1이어서 45분의 1이 답이었어요. 자, 이렇게 간단히 했고, 자, 통계적 확률은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이거 해볼까요? 지금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배웠는데,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항상 수학적 확률은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 수학적 확률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현상은? 아니죠. 예를 들면, 각 경우에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가 올 확률. 우리가 비가 자주 오는 뭐 장마기간,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장마기간에는 비가 더 많이 오겠죠. 평상시 비가 잘 안 오는 뭐 아주 맑은 뭐 가을 날씨가 계속될 그런 시기보다는. 그리고 또 어떤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이 농구 선수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농구 선수는 자유투를 자주 성공시킬 것이고 어떤 농구 선수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투를 성공시킬 확률이 더 어때요? 낮겠죠. 그래서 이 개인차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확률들은 수학적 확률로 정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항상 기대되는 가능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번 시행을 반복해가지고 얻은 상대 도수를 통해서 통계적 확률을 통해서 가능성을 예측해요.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죠. 이 옆에 있네요. 지금 상대 도수라는 건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죠. 더 쉽게 말을 한번 써볼게요.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전체 시행 횟수분의 몇 번 실험을 했어요. 몇 번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분자에 놓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통계적 확률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Rn이었어요. 그러면 n분의 Rn이 바로 어떤 특정한 P값에 가꿔지고 이 P값을 우리는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n이 하나씩 커질 때는 이제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예제 3번을 볼까요? 다음 표는 2016년 우리나라 고등학생 9,461명을 대상으로 했대요. 그럼 전체 시행의 수가 9,461명이 뭐요? 전체 관찰 학생 수죠. 그러면 9,461을 분모해 놔야겠죠. 9,461명. 그리고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대학 진학 외의 진로 계획을 결정했을 확률이니까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 말고 나머지 취업, 창업, 기타 이 학생들을 더한 값이 학생 수가 바로 얼마일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1990명이라고. 그럼 1990명이 특정한 사건의 시행 횟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약분을 해요. 약분하면 0.2103인데 땡땡땡인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둘째 자리까지만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버려지겠네요. 그래서 약 0.21이 될 거예요. 슈슈. 그 다음에 문제 4. 어느 농구 선수가 152개의 자유투를 시도했어요. 그럼 전체 시행 횟수는 152개. 그 다음에 성공시킨 특정한 사건의 시행 횟수는 123개. 그럼 123. 나누기 하세요. 나누기 하면 123을 152로 나누면 되겠죠. 뭐 123 나누기 152. 안 들었으니까 0 하나 하고 0점. 한 8번 들었을 것 같아요. 8, 26, 1 올라가고 8, 5, 40, 41. 4 올라가고 8, 1은 8, 1, 2, 1, 6. 그러면 140. 140이 안 들었죠. 그럼 0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도 0 하나 하고 여기 부분은 이제 지우고 이렇게 계속 나누기를 해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냥 선생님이 이제 그냥 답을 써버릴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0.8092 땡땡땡 이렇게 가요. 그럼 0.8092 땡땡땡인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반올림을 해야겠죠. 그럼 반올림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지워지고 좀 지워야 되는데 0.80까지만 8092니까 81로 되겠죠. 여기도 지워야겠어요. 81로 약해서 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걸 계산하라는 것을 고등학교 시험에서 내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12세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인터넷 단말기 이용 시간을 조사했어요. 그럼 총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비율이니까 전체가 100%이잖아요. 그럼 100% 분의 18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겠으니까 180분 이상은 여기 부분이네. 31.4. 그럼 31.4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좀 비율로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단위를 맞춰줬으니까 100분의 31.3은 100으로 나눴으니까 0.314가 되겠네요. 답은 0.314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됐죠? 수고하셨어요. 자, 교과서 53쪽 보겠습니다. 자, 53쪽. 확인 문제,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확률의 뜻이죠. 지금 첫 번째 지금 소다돈이 확률의 뜻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확률의 뜻. 자, 확률에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지금 수학적 확률은 일어날 가능성이 기대가 같을 때, 그리고 통계적 확률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시행의 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통계적 확률. 그래서 시행의 수가 무한히 n이 커지면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은 같아지죠. 같아져요.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PA는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 그리고 또 통계적 확률로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모든 시행의 수, 전체 시행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횟수죠. 사건이 일어날까요? A
사건 A의 횟수. 사건 A가 나온 횟수죠.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지금 1번에 보니까 주머니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있대요. 여기에서 임으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하는데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자, 표본 공간 S를 구하라 했어요.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표본 공간 S는 1부터 5까지 수가 있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여러분도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적힌 공을 꺼내는 사건을 만약 A라는 사건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A라는 사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4의 약수는 뭐 있어요? 1, 2, 4가 있겠죠? 이렇게 중괄호 집합을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어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래요. 그럼 곱이 홀수니까 만약에 A, B에서 지금 홀수가 나오려면 홀수끼리 곱해야겠죠. 그래서 홀수는 뭐 있어요? 그렇죠. 1, 2, 3, 4, 5, 6 중에서 홀수는 1, 3, 5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1, 3, 5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주사위를 또 던졌을 때도 1, 3, 5 중에 또 어떤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오고 또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오니까 3 곱하기 3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가능하고 또 1부터 6까지 가능하니까 6 곱하기 6이었죠. 그래서 모든 시행횟수, 전체 시행횟수가 뭐예요? 36이죠. 그리고 곱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9가지예요. 그래서 4분의 1이 바로 확률이 되겠네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거의 중학교 수준의 문제예요. 자, 3번. A, B를 포함한 6명이 있대요. A, B하고 4명 해서 6명이에요. 지금 한 명씩 공연을 하는데 공연 순서를 정하는데요. 임으로 정한대요. 그럼 공연 순서를 정할 때는 6명이니까 뭐예요? 6명이 나열되니까 6팩토리얼이죠. 모든 시행횟수는. 그리고 A 바로 다음 순서에 B가 공연하도록 이렇게 이게 특정한 사건이죠.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 다음에 B가 공연해야 돼요. 그럼 A 다음에 B가 이렇게 짝을 이뤄서 팀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지금 6명이니까 A1, A2, A3, A4 할까요? 그러면 이 4명도 자기 마음대로 공연 순서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5명이 마음대로 자리를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5팩인데 지금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약분을 해야죠. 그래서 6분의 1이 답이 될 거예요. 5팩하고 6팩을 약분하면. 자, 그 다음에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다음 표는 2015년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남녀 10만 명의 예상되는 연령별 생존자 수를 나타내는 생명표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남자와 여자가 각각 80세까지 생존할 확률.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을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전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남자와 여자가 지금 각각 10만 명이에요. 그럼 10만 명이니까 공이 5개 붙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그럼 이것 분에 남자는 어떻게 돼요? 80세까지 생존하는 게 5, 6, 5, 2, 1이죠. 여자는 6, 7, 7, 6, 6, 2. 그러면 이걸 둘 다 구하면 되겠네요. 남자는 5, 6, 5, 2, 1. 5, 6, 5, 2, 1.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0.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0.56521이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7이 되겠네요. 그래서 0.57 정도 나올 것이고 여자는요. 남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자는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여자는 이렇게 여기 밑에 쓸게요. 10만 분의 77662 77662 그러면 0.776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테니까 0.776이니까 6이 반올림 되면 78이 되겠네요. 0.78 그래서 약 0.78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런 건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문제 5번 주머니에 빨간 구슬 파란 구슬 합쳐서 6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이 두 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요. 6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개의 구슬을 꺼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넣어요.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10번에 4번꼴로 꺼낸 두 개의 구슬이 모두 빨간 구슬이 나왔대요. 모두 빨간 구슬이 나왔대요.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빨간 구슬의 개수를 다음 순서에 따라 구해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6개가 들어있어요. 주머니 6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의 구슬을 꺼내요. 두 개의 구슬을 꺼내는데 동시에 꺼냈더니 두 개의 구슬이 모두 빨간 구슬이 나왔는데 빨간 구슬 중에서 두 개를 뽑았다 이 말이겠네요. 빨간 구슬, 이 중에서 빨간 구슬이 있을 거예요. 자, 빨간 구슬이 여기 있어요. 빨간 구슬 중에서 두 개를 뽑았다 이 말이겠네요. 자, 그럼 빨간 구슬의 개수를 다음 순서에 따라서 구해라.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잠깐만요. 색을 좀 달리 해볼까요? 빨간 구슬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빨간 구슬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6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았으니까 6C2예요. 6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았어요. 빨간 구슬은 몇 개인지 몰라요. 빨간 구슬의 개수를 n이라 한대요. 그럼 이걸 n개라 할까요? 그러면 n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요. nc죠.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와요? 지금 2팩토리얼 나누니까 n 곱하기 n-1을 2팩토리얼 생략할게요. 6 곱하기 5를 2팩토리얼 나누는데 분자에서도 분모에서도 똑같이 2팩토리얼 나누니까 둘 다 약분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쓰지 않을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10번에 4번꼴로 꺼낸 구슬이 빨간 구슬이었다. 이건 뭐예요? 확률이죠, 확률. 확률은 10분의 4예요. 확률이. 이거는 약분이 돼서 5분의 2죠. 그럼 이것이 5분의 2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5분의 2다.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자, 5 약분할까요? 그러면 n과 n-1을 곱한 것은 6이 12. 12는 뭐예요? 4, 30이잖아요. 그러면 n이 4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n은 4다. 이렇게 간단하게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의사소통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이 아프니까 녹색, 초록색 펜으로 선생님 쓸게요. 확률에 대해서 다음 친구들 생각이 옳은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래요. 해가 뜨거나 뜨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뜰 확률이 2분의 1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해가 뜨거나 뜨지 않거나. 해는 항상 뜨죠. 뜨는 경우가 더 많아요. 뜨지 않는 경우. 떴는데 단지 구름에 가려졌거나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 이것은 뜨는 경우하고 뜨지 않는 경우가 그 기대되는 가능성이 같지 않잖아요. 사실은. 해가 뜨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학적 확률을 하면 안 되니까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기대되는 가능성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지 않기 때문.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틀렸고. 그 다음에 동전을 두 개 던지는데 나오는 면은 모두 앞면이거나 뒷면이겠죠. 그런데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있어요.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서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다. 좀 뭔가 말이 이상한데요. 지금 보세요. 동전을 두 개 던지면 앞면, 헤드 이렇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이 먼저 나오고 앞면이 나오거나 그러면 뒷면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그럼 네 가지 경우인데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랬어요. 그럼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올 경우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사건은 뭐예요? 그러죠. 네 가지죠. 그 중에서 앞면이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니까 4분의 1이 답이어야 되겠죠. 3분의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동전을 3번 던져서 차례로 앞면, 뒷면, 앞면이 나왔대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올 거예요. 그럴까요? 동전을 3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요. 지금 그 다음엔 뒷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앞면이 나왔어요. 이렇게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교차로 나왔다 해서 꼭 다음번에 뒷면이 나올까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올 거야. 그렇지 않죠. 이 말은 틀렸죠. 왜냐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항상 어때요? 항상 2분의 1이죠. 가능성이 항상 같아요. 앞면과 뒷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C 1분의 1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확률이 20%래요. 그러면 서울에서 20%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 것과 같을까요? 아니죠. 이거 말도 안 되죠. 왜요? 지금 비가 올 확률이 20%, 비가 올 확률이 20%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비가 지금 100번 중에서 20번, 100번 중에서 20번 정도 어때요? 비가 온다는 거잖아요.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20%, 20%는 지역에 비가 내린다. 이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이거는 뭐예요? 20%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의 넓이가 20%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말이 어때요? 같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자, 여기서 다 틀렸고 지금 모두 다 옳지 않아요. 자, 수고했습니다.